자, 21번입니다.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의 식은 전혀 제시가 안 되어 있고 2차 함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다. 가를 볼게요. 방정식 fx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한다. 얘들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은 뭘 의미해요? 그렇죠? 그냥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극대극소가 없는 fx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3차 함수의 개형 중에서도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왜요? x축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건 아니네요. 즉 fx는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가 둘 다 존재하는 상황. 물론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가 되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fx는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그러면은 x축이 적당히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fx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를 볼게요. g.fx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방정식 땡땡땡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별게 아니고 일단은 g.f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자. 합성함수가 별게 아니죠. x가 들어가서 fx의 값을 만들어내고 그 값이 다시 g에다가 대입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g는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0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축이 3이 되고 그 값이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지금 x가 fx의 값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값 자체가 3이 되어버리면 그게 이제 1로서의 최소값을 갖지 않을까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다시 한번 어차피 fx는 3일 때 미니멈이 1이에요. 3이 아니면 1보다 다 큰 값이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값? 그러면은 얘가 1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fx라는 값 자체가 3이 되어야겠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fx 값이 3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x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얘들아, fx는 지금 뭐야? 3차 함수죠. 3차 함수의 치역은 뭐예요? 실수 전체란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f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다 취할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다고. 실수 전체가 치역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3이 되는 fx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fx가 3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에다가 어떤 적절한 값이 들어가서 이 fx라는 값이 3이 되는 값은 무조건 있을 것이니까요. 그 값은 그렇죠. 1의 최소값을 갖겠네. 즉 1은 m이다라고 내가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무슨 말이에요? g.죠. g.fx는 1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단데 보세요. 지금 g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 값 자체가 정의역이야. 자, 그러면은 이걸 선생님이 또 한번 편의상 세모라고 해볼까? 얘들아, 이 세모값이 얼마가 되어야 1이 될까요? 그럼 그냥 g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죠. 세모 제곱 마이너스 6세모 더하기 10이 1이 된대.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면은 플러스 9가 0이니까요. 이거는 세모 빼기 3의 제곱이 9네. 0이네. 그죠? 그러면은 세모라고 하는 것은 3이네. 나는 fx 값이 3이 되면은 되겠다. 즉 fx가 3인 그렇게 되는 실근이니까 x의 개수죠. x가 몇 개다? 2개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2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fx는 뭐예요, 얘들아? fx는 그렇죠. 3차 함수잖아. 아까 우리가 봤었죠. 이런 게 3차 함수야. 그러면은 3과의 교점이 2개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fx를 내가 그냥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3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3일 수도 있는 거지. y는 3. 맞네요? 혹은 이게 y는 3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명백하죠?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안 되지 않을까? 혹은 둘 다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래요. 2개다. 그러면은 x축이 그러니까 x축이 아니라 y는 3이라는 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선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잘 봐봐. 가에서 그럼 둘 중에 누가 안 되고 누가 될까가 이제 고민인데 바로 가가 그런 거죠. 가. f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는데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란 이게 0의 x축이잖아. 즉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얘들아, y는 3이 여기예요. 아니, y는 3이 만약에 여기라면 x축은 y는 0이니까 그 밑에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실근을 갖는 경우가 분명히 도출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y는 3이 여기여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 밑에 y는 0, 즉 x축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의 의미를
여기에서 내가 적용시켜가지고 무엇을 탈락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y는 3이 여기서 만나는 이 경우를 내가 탈락시킬 수 있어서 fx와 그 다음에 y는 3과의 모습을 내가 확정 지어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미쳤어. 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있으면은 x축이 그 밑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y는 3이라고 하는 선은 여기에 지금 결정이 된 거네요. 맞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g.fx의 17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봐봐. g 안에 또 fx가 지금 합성돼 가지고 그 값이 17이래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값 세모라고 한번 해보세요. 세모. 그러면 세모가 대입되어서 17이 된대. 그럼 또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죠. 자, 세모의 제곱 빼기 6세모 더하기 10은 17이래요. 이것도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세모의 제곱 빼기 6세모 빼기 7은 0이니까요. 세모 빼기 7에다가 세모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맞다? 그러면은 세모라고 하는 것은 7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세모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fx 그 자체잖아. 즉 fx가 7 또는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x가 서로 다른 실의 근은 바로 요 fx죠. 다시 한번 요 근은 요 fx의 x잖아. 그러니까 fx가 여기 더 높여 fx가 7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x가 모두 3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글씨가 이상해.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보자. x가 모두 똑같네. 3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3개라고요? 그렇죠. fx는 7이라는 그것과 fx는 7이라는 마이너스 1을 만들어주는 그런 x가 둘 다 합쳐서 3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y는 3은 여기로 고정이 됐잖아요. 그럼 7은 어디 있단 얘기야? 그 밑에 위에 있단 얘기지. y는 7이 여기 y는 7이. 그렇게 되면 fx가 y는 7하고 만나는 거는 무조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fx는 7에서는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fx는 마이너스 1에서 나머지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y는 3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런 데 이제 존재하는데 2개가 돼야 돼요. 그럼 딱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지. 다다다다당.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1이다. 맞아요? 자, 그럼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죠? 다 됐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은 뭐예요? 이렇게 된 여기잖아. 그 값이 아까 3이라고 밝혀냈네요. 뭐야 이거 너무 쉬워졌죠, 3. 극소값은 뭐예요? 그렇죠.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4가 뭐야? 끝났잖아. 그러면은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극대값 3, 극소값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어버린 거고요. 합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2가 왜 나왔죠? 2가 정답이라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그냥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선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문제에서 나오는 상황과 일치하는지만 잘 따져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최고 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가 나를 만족시킨대요. 그럴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푸는 요령 아시죠? 기억만 판단하고 니은만 판단하고 디귿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서 쓰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니은 혹은 디귿 혹은 또 니은에서 쓰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결론이 다시 디귿에서 계속 재활용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판단을 하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문제에서 이렇게 극소값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개형은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극소만 있거나 극대만 있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둘 다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 fx는 0의 실근이에요. 0은요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기본이죠. x축과의 교점이 딱 2개만 있대요. 그러면은 x축이 여기 있거나 두 가지 상황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후보를 2개를 만들어주자. 여기가 x축이 되거나 혹은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x축이 되거나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래요. 얘들아, 여기서 극소는 여기니까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극소값이 여기잖아. 근데 x축에 딱 걸쳐있다는 얘기는 극소값이 그냥 0이라는 얘기인데 음수가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서 우리는 제거를 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계속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극소값은 마사니까 여기다가 내가 따다다다당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실근이 알파 베타고 이쪽이 더 베타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가 되고 걔는 중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되고 여기는 그냥 단독으로 실근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은 fx의 식을 한 번쯤은 잡아낼 수 있겠네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예요? 1이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알파에서는 무슨 근? 그렇죠. 중근. 베타에서는 무슨 근? 그냥 하나의 근.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빼기 알파의 중근 제곱 그리고 x 빼기 베타라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인수를 갖는 요게 이제 fx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야. 맞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뭘 금방 또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여기가 중근, 여기가 하나의 근, 그러니까 여기가 2대 1이죠. 2대 1, 여기가 2대, 여기가 1로 갈리는 내분점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극소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한번 써볼까? 여기가 2대 1로 갈리니까 이 값은, 이 위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 플러스 1, 3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3분의, 그 다음에 크로스로 땅땅 곱하면은 알파 더하기 2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2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뭐 큰 고민 없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었고요. 자, 가자. 기억. 알파 프라임이 아니라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 아예 맞죠? 극대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니까 일단 답에서 4번은 삭제가 되겠고요. 자, 니은. 알파 베타와의 관계가 알파에다가 3을 더하면 베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알파 베타와의 관계식을 세워서 정말로 알파 베타의 관계가 이건지 한번 찾아보는 거니까 그냥 알파 베타와의 관계식을 찾아보는 거야. 그게 뭐겠니? 당연히.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가 이 식에 들어간 그 결과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귀찮아도요. 한번 식을 써볼게요.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 베타 마이너스 베타 그 결과가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와의 관계식이야. 즉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런 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정리해 보시면 알아요?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실전 시험장에서 나왔다면은 어차피 알파 베타가 딱 특정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문제 스타일이 봐봐요. 알파 베타가 특정이라 하면은 이 값이야 라고 특별히 정해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러한 개형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와의 간격이 지금 3이란 말이야. 즉 알파가 1이면 베타는 4, 0이면 3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값을 그냥 집어넣어서 이게 정말로 되는지 한번 상호 호환이 되는지만 체킹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그렇게도 답을 구하는 것도 일종의 요령이라면 요령이죠. 그걸 한번 꼭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니은이 참이라면 알파에다가 0을 집어넣고 베타에다가 3을 집어넣은 그게 성립할 테니 성립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야겠네? 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너무 그런가? 괜찮아요. 난 그렇게 풀 거야. 그냥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봐봐.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2, 3, 6이니까 여기는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2의 제곱. 괜찮죠? 그리고 알파가 0. 그리고 베타가 3 집어넣어 봐.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3분의 6이니까 2 빼기 3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1. 어라? 맞잖아.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렇게 되니까 얘는 참이다. 괜찮지 않겠니? 이게 아마도 알파에다가 뭐 1을 집어넣든 2가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즉 알파 베타의 차이가 3이 되는 모든 샘플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도 무조건 될 겁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는 문제예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잖아. 우리가 알파 베타를 특정할 수 있는 힌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관계라면은 이게 다 되냐 혹은 이게 되면은 이게 되냐 서로 이게 완전히 같은 식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니은은 참이라고 우리가 금방 판단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거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과 니은에서 배운 거를 토대로 디귿도 한번 판단을 해보자. 방금 내가 뭐라 그랬지? 기억과 니은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즉 우리가 기억 니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냈잖아요. 그러면은 디귿도 판단이 가능하냐? 즉 분명히 디귿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억과 니은에서 판단된 그러니까 나온 어떤 결과들을 한 번쯤은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야 버벅이지 않습니다. 맞죠? 자, 기억. F0이 16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0을 넣었더니 16이 된다. 즉 알파 베타의 관계가 하나 나오네. 걔가 뭘까요? 여기다 한번 0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이 알파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가 16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이면 이 말이죠. 즉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가 16이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8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가 16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8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럼 알파하고 베타하고 내가 사전 지식으로 어떤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죠? 니은 보세요, 니은. 알파 더하기 3이 베타라는 거야. 알파 더하기 3이 베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 두 개? 식 두 개. 봐봐. 알파 더하기 3은 베타. 여기서 문자 두 개에 대한 식 하나. 그리고 이것도 식 하나. 즉, 이 두 가지의 어떤 식을 잘 풀어주면은 이 결론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 보는 거는 당연한 생각이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3이 베타니까 베타 대신에 한번 알파 더하기 3을 한번 넣어볼까요?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고요.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 더하기 3이 16이란 얘기니까 이걸 알파를 구하면 되는데, 물론 이거 풀어가지고 뭐 인수분해하고 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내가 우리 그 학부 해석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컨셉이 뭐냐면, 뭔가 복잡한 게 나오면은 계산해서 뭐 이렇게 인수분해해가지고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찍어보자라는 거. 한 번쯤은 찍어보자. 이게 되는 알파를 한번 정수 정도에서 뭐 1, 2, 3, 4, 5, 6 혹은 마이너스 0, 1, 2, 3, 4, 5, 6, 0 이 정도에서 한번 골라보자. 그게 웬만하면 또 걸려들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설마 이걸 풀었더니 알파가 막 뭐 3분의 17 뭐 이런 거 나올까? 혹은 뭐 루트 3 이런 거 나올까? 별로 안 그래. 대부분은 예쁜 정수에서 걸러지는 게 맞고, 물론 아니라면은 한번 다시 전개해보고 풀어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도전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제곱 그리고 더하기 3을 했더니 마이너스 붙여서 16? 16, 4, 4, 16. 그러면은 알파가 혹시 4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럼 4를 집어넣었더니 안 되네? 그러면 혹시 그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했더니 되잖아. 너무 야맨가? 괜찮아요. 알파에다가 4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보세요.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16이 돼버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쵸?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지니까 16 되는 거 나오죠. 됐지? 그러니까 알파는 마사라고 내가 확 잡아내도 괜찮아요. 이런 방법도 괜찮고 실전에도 너무 잘 통하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알파가 마이너스 3은요. 베타는 뭐예요? 당연히. 그렇죠. 알파에다가 3을 더한 게 베타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고, 제곱과 제곱의 합은 16 더하기 1이니까 17인데 18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니까 디귿은 거짓이어서 기억과 니은, 큰일 날 뻔. 기억과 니은이 정답인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F하고 G하고 곱했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즉 인수는 6개죠. 근데 2개씩 있는 겁니다. 근데 둘 다 3차 3차니까 이 6개의 인수 중에서 3개는 F, 또 3개는 G의 것이 되어 있었겠죠. 자, 근데 G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네요. G의 최고 차이 계수가 3이고요. 2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G는 최고 차이 계수가 3이야. 그리고 이 6개의 인수 중에서 3개가 G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그 6개의 인수 중에서 3개를 G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최고 차이 계수는 3이고요. 그쵸? 3이고 이거를 각각 한 개씩 가져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1의 제곱을 갖고 온다라고 해본다면은 그 뒤에 나머지 한 개가 x 빼기 2 혹은 x 빼기 3일 수도 있고, x 빼기 2의 제곱을 G가 다 가지고 간다면은 그 옆에 짝꿍으로서 x 빼기 1이 붙을 수도 있고 x 빼기 3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x 빼기 3의 제곱을 G한테 다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짝꿍으로서 x 빼기 3 짝꿍으로서 x 빼기 1이 될 수도 있고 x 빼기 2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이 상황에서 G가 가질 수 있는 후보들이죠. 후보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후보들을 가지고 나서 그래프를 다 각각 스케치했을 때 2에서 극대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을 아니까 1, 2, 3 찍고 여기가 1차, 1차, 1차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런 식으로 뚫고 뚫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2에서 극대가 아니니까 탈락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먼저 그래프를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1 있고 2 있죠? 그런데 지금 2에서는 1차니까 뚫고 왔다가 1에서는 접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에서는 여기 세 번째 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1 찍고 3을 찍어주고요.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뚫고 1에서는 접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만약에 2가 여기 2가 이제 가운데 어딘가 있지만 2에서는 뭐 극소도 아니죠. 여기 한가운데니까 극소도 아니고 극대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또 어떻게 해서 요거 네 번째 거죠. 네 번째 것도 이렇게 그려 주시면은 여기가 1 찍고 2를 찍어 주고 자, 2에서는 접해야 되고요. 1에서는 뚫고 내려와야 되니까 역시 2에서도 극소를 가지니까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자, 그러면은 여기 네 번째는 다섯 번째 뭐죠? 그치, 여기가 2가 되고 3이 되니까 3에서는 뚫고 내려와야 되고요. 이렇게 뚫고 내려와야 되고 2에서는 이렇게 접해야 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극대가 되잖아. 맞죠? 2에서 극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킵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보자. 자, 세 번째 거는 뭐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여섯 번째 거구나. 1이 3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말도 안 나와. 어떻게 됩니까? 접하고 뚫고 내려와야 돼. 왠지 여기 2가 있을 거 가지고 2가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극대가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여기 한가운데에는 극대가 안 되고 굳이 따지냐면은 여기에 극대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걔는 2가 아니잖아요. 굳이 따지면 얼마지? 딱 갑자기 궁금하네. 여기 1대 2니까 얘가 얼마예요? 3분의 3 플러스 2니까 5가 되네요. 3분의 5가 극대네요. 미안하지만 2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얘도 어떻게 돼요? 여기가 2 찍고 3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접하고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에서는 2도주도 아니죠. 그러니까 탈락이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예요? 그쵸, 여기에서 그쵸, 2에서 극대가 되는 상황은 얼마란 얘기예요? 요거다. 즉 요거란 얘기죠. 요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gx의 식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f의 식을 역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 왜냐면 곱해가지고 곱한 것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는 얘가 3을 가졌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을 갖고 나서 맞죠? 3분의 1을 갖고 나서 x 빼기 2의 제곱과 x 빼기 3은 g가 가져갔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그쵸? x 빼기 1의 제곱과 x 빼기 3 이렇게 세 개는 f의 것입니다. f의 것.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는 건 뭡니까? 미분해가지고 0을 대입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가지고 분명히 f 프라임 x의 식이 나올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0을 대입해 주시면은 답이 되겠죠.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구해도 훌륭하고요. 자, 일단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f 프라임 0의 의미는 뭐죠, 얘들아? 결론만 얘기해 볼까요? 그쵸? x의 개수지. 즉 1차항의 개수가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딴 얘기입니다. 만약에 x가 땡땡땡땡땡땡 플러스 만약에 3x 플러스 5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프라임은 그죠? 땡땡땡땡 플러스 3으로 딱 끝나잖아.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다 죽고 3만 딱 남지. 즉 뭐예요? 1차항 x의 개수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 눈치를 챘다면은 이거를 전개했을 때 1차 항만 골라서 전개한 거 걔가 답이 되겠지. 맞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따져도 돼요, 사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아마도 3분의 7이 되어서요, 12 되는 정답일 겁니다. 두 유리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일단은 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참수가 있는데요. 땡땡땡의 상수항만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겠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P에서 극대, Q에서 극소다. 까지 일단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은 P가 Q의 대소 비교가 이렇게 있으니까 P가 Q와 극대 극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야겠다.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되어야 이쪽보다 큰 데에서 이쪽이 극대 그리고 극소가 이제 합당한 문제에서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요. P, FP니까 딱 이 점이죠. 이 점이 바로 이제 A라는 점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Q, FQ는 극소네요. 극소점. 여기가 B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대각선, 그러니까 선분 AB죠. 선분 AB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대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이어볼까요?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러면은 AB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얘가 대각선의 역할을 해주는 사각형은 당연히 뭐겠니? 얘가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박스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얘가 한 번 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몰라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 내변은 x축 y축 평행하다. 그렇죠. 뭐 평행을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잘 그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면은 넓이가 4란 얘기는 정사각형이 4라고 그러면은 요 길이가 각각 얼마란 얘기입니까? 2이면서 2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기본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B를 지나고 AB 수직인 직선. B를 지나고 AB의 수직이래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딱 그려보는 거지 뭐. 그러면은 이것도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B를 지나고 AB의 수직이니까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확대해서 여기가 AB가 이거고요. 지금 B를 지나고 AB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이런 직선이 있대요. 걔가 원점을 지난대. 원점. 그 원점이 사실은 뭐 여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뭐 이쯤에 한번 잡아볼까?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원점이 뭔가 있겠지. 뭐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죠? 그럴 때 F3의 값을 구하세요니까 fx를 찾아라 이거네. fx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설마 abc를 다 찾아야 돼? 그럼 관계식을 3개 잡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죠. 3차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으면은 하나의 접선을 딱 그었을 때의 너무 좀 그런가? 3차 함수가 있으면은 하나의 접선을 딱 그었을 때 맞아요. 여기 극소 이제 극대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몇 대 몇? 그렇죠. 1대 2 여기는 2대 1 이런 거 이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지금 극대에서 이렇게 내리 꽂은 거고 여기가 지금 극소니까 이렇게 그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여기에 길이가 뭐가 되는 건 이 길이는 그대로 1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길이는 실제로 1이 되겠죠. 왜냐면 이 길이가 2였으니까 1대 2로 이렇게 내분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그걸 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쓱 그어 볼게요. 이렇게 썩 그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길이가 2였죠. 이게 지금 2라고. 그러면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교점, 보이세요? 교점. 여기의 길이가 이제 1이 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수직인 직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은 봐봐요. 얘들아, 요거하고 수직이래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도 수직으로 맞나? 그러면은 기울기의 곱이 1이로구나. 기울기의 1이 왜 나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로구나. 맞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일단은 너무 친절한 게요. AB는 이미 기울기가 나와 있는 거 아니니 얘들아?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정확하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거 있죠, 이거.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란 얘기예요? 기울기가? 그렇죠. 1이 되겠죠, 1. 그럼 뭐야? 기울기가 1인데 원점을 지난대. 그럼 뭐란 얘기예요?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그냥 y는 x가 돼버린 거지. 기울기가 1인데 원점을 지나는 거는 y는 x니까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얘가 y는 x라는 뭐예요? 어떤 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요. f3 즉 fx의 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fx의 식을 찾기 위한 정보들을 또 어떻게든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선을 왜 줬을까? 이 선을 왜 줬을까? AB의 수직인 직선 이 선을 도대체 왜 줬을까?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게 y는 x라는 선의 그 직선의 방정식을 발견하게끔 지금 문제가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y는 x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 우리가 fx의 그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y는 x라는 식을 이용하겠네. 왜냐고 마지막에 이렇게 힌트를 줬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거 같아요. 봐봐요. 지금 y는 x가 b를 지나잖아요. 맞죠? b를 지나잖아. 맞죠? b를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y는 x라고 하는 이 b, y는 x라는 선 위에 있는 b를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한번 해볼까요? a는 여기 썼으니까 t라고 한번 잡아보자. 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t, t로 잡을 수 있지. 괜찮죠? t, t. t, t로 잡는 순간 잘 보세요. 요 a라는 점이 접힙니다. 왜냐면 t로부터 왼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이잖아. 이건 뭐 문제에서 맨 처음에 나온 거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이니까요. a라는 좌표도 나와요. a라는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쵸? t-2, t 플러스 2가 되겠죠. 괜찮죠? 왼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이니까 또 뭐가 있냐면요. 요거 보입니까? 요거? 얘는 뭐예요? 그쵸? 이게 지금 무슨 선이지 얘들아? 지금 내가 b라고 하는 이 극소점을 t, t로 잡았다는 얘기는 여기는 y는 t라고 하는 선이 있다는 얘기. 여기다 한번 써보자. 여기다 써보자. 이 선 있죠? 이 선 따다다다다 요거는 y는 t라고 하는 선이에요. 그러면은 그 y는 t라고 하는 선의 요거 좌표, 이거 fx하고 만난 요거 있죠? 요 녀석의 좌표도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죠. 이 녀석은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t로부터 두 칸 한 칸, 세 칸이 왼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t, 그렇죠? t 빼기 3, 그 다음에 y 값은 여전히 t죠. t 빼기 3, t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잘 보세요. 이게 fx예요. 이게 fx고요. 그 다음에 이게 y는 t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fx와 y는 t, 즉 fx는 t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의 근이 바로 이거란 얘기죠. t 빼기 3과 t, 그리고 t는 중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 근이 바로 뭐예요? t 빼기 3 하나, 그리고 t 이렇게 세 개의 근이다라고 설정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찾았으니 우리가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죠. 얘들아, fx는 t의 근이 이거 세 개야. 얘는 중근이죠. 그러면은 얘는 어떤 의미죠? 그렇죠. 넘기면은 fx 마이너스 t는 0. 이거의 근과 같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fx 빼기 t라고 하는 식을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일단 최고차의 개수는 a를 그대로 살려야 되죠. 여기 a 보이죠? 그러면 a를 살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근이 이거, 그리고 t는 중근. 그러면 우리가 잘 알죠? x 빼기 t의 제곱 이렇게 하나 살려주고, 그 다음에 x 빼기 t 더하기 3 이렇게 하나 적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t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제 플러스 t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이걸 한번 넘겨도록 하자. 요 마이너스 t를 이렇게 넘겨서 플러스 t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fx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예요? 무려 문자를 딱 두 개만 가지고 a랑 t만 가지고 fx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구성을 좀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는 a도 찾고 t도 찾으면은 우리가 fx를 찾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자, 이 미정계수죠. a랑 t를 찾기 위해서 또 뭔가를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찾은 요 fx는요, 누구의 식이에요? 이 식이란 말이죠. 이 식, 그죠? 그럼 이 식은요, 딱 봐도 아까 찾았던 거 a, 요거를 지나죠. 요거. t 빼기 2, t 플러스 2를 지난단 말이야, 얘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t 빼기 2를 집어넣은 그 결과가 t 플러스 2다. 그걸 한번 그대로 한번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t 플러스 2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여기 자리에다가 t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자. 그리고 여기다가 t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a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2, 여기 t 마이너스 2 빼기 t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냥 4가 되겠죠. 그리고 또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t는 약분되죠? t는 약분이 아니라 지워지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죠? 여기는 안 써도 되겠다. 1. 그래도 일단 써볼게.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예쁘게 쓰면은 4a 플러스 t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얘들아? 그렇죠. t가 삭제됨을 볼 수 있으니 아하,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는 4a다. a는 얼마란 얘기예요? 2분의 1을 이하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fx의 식을 한 번 더 다듬을 수 있습니다. 예쁘게 2분의 1 괄호 열고 x-t의 제곱에다가 x-t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t, 여기까지가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 2분의 1을 찾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t만 구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fx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t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뭔가 더 정보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정보일까를 우리가 쓱 보니까 아까 사실은 슬쩍 얘기하고 그냥 넘어간 게 있었지. 바로 이거죠. 야, fx는 다른 건 다 숨겨놨는데 상수항은 살려줬어요. 상수항은 살려줬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f0은 2다.
F형은 2다. F형은 2다. 라는 거죠. F형은 2다. 자, 그러면은 F형은 2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한번 여기다 녹여버리면 되겠죠. F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에다가 난리 났네. 0 집어넣으면 일단 t제곱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t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t. 얘가 이제 2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2 곱해줘볼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제곱 괄호 열고 마이너스 t 더하기 3 그리고 더하기 2t는 4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t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2t 빼기 4는 0 이렇게 넘어온 건데 나는 여기 최고차익에서 음수면 늘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4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봐봐. 우리는 지금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쯤은 아까도 그 전 문제도 그랬지. 한 번쯤은 잘 찍어보자. 뭐예요? 그쵸? 1 넣으면 되지. 1 넣으면 돼요. 그럼 t는 1이야. 설마 또 나오겠어? 그럼 답이 여러 개 나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1로 그러면은 뭐 인수분해하면은 1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삑사리가 나겠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일단 확인해보자. 1 빼기 3 마이너스 2 더하기 4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이너스 2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0 되는 거 보이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2에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t 빼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슬쩍 커닝을 좀 해볼게요. 아까 해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t제곱 빼기 2t 빼기 4가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 여기서 0 되는 거랑 여기서 0 되는 거 t가 또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t가 일단은 판별식이 뭐지 얘들아?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였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든. 그런데 t가 무슨 수가 나와버려요? 그렇죠. 무리수가 나와버립니다. 무리수. 그러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버릴 건 아니에요. 버릴 건 아닌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무리수로서의 t가 나오잖아. 이거 해보세요. 이거 근해 공식 써봐. 무리수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t는 유리수. 이게 또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유리수. 그러니까 무리수는 버려. 그러니까 t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fx가 결정이 됐습니다. fx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1이니까요. 2분의 1에다가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x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1이니까 x 빼기 1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F3 난리 났다. 그럼 F3은요. 2분의 1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에다가 3 집어넣으면 5에다가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 6분되니까 11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뭐 1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보면은 요 식을 잡아내는 거 여기까지 어디 갔어? 요거 여기까지의 식을 잡아내는 게 나름의 의미가 다 있죠. 문제가 하나하나가 다 힌트였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이게 하필이면 왜 y는 x였을까? 그리고 왜 b를 지나도록 세팅을 해줬을까? 이 t, t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y는 x 위에 점 t, t로 세팅할 수 있으니까 t, t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과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fx와 그 다음에 y는 t와의 교점이 바로 t 빼기 3과 t 여기선 중근이니까 그거를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fx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것저것 대입해서 식을 완성해 나가는 이러한 느낌. 뭐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극킬러,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보다는 훨씬 쉬웠던 문제인 거죠.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가 있는데요. 그 극대값을 an이라고 하죠. 근데 그 3차함수는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럴 때 그 극대값이죠.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은 뭐냐? 뭐 답이 아주 간단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계산은 좀 쉽게 풀리나 봐요. 자, 일단은 fn이 0이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수 정리에 의하여 fx는 x-n을 이렇게 인수로 갖는다. 그럼 뒤에는 일단은 뭐가 붙을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방금 구한 요 fx 있죠. 요거 여기에다가 x 더하기 n을 한 번 더 곱한 녀석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 이상이래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그래프가 0, x축이죠. x축의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x축보다 같은 것까지도 오케이고 밑에 있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맞죠? 그럼 잘 생각해보자. 지금 fx는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3차식이니까 여기가 어떤 식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x제곱 등등등으로 시작하는 2차
식이 되겠지. 왜냐면은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요. 자, 일단 이게 바로 fx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뭘 할 거예요? x 더하기 n을 갖다가 더 붙였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n 그리고 x 마이너스 n 그리고 뭔가 2차식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거가 0 이상이 된대요.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건 몇 차식이죠? 1차, 1차, 2차니까 전체적으로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그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0 이상이 된다는, 자, 0 이상이 된대요. 자,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일단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거든. x 더하기 n의 1제곱, x 빼기 n의 1제곱이니까 우리가 뒤에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상상했을 때요. 여기가 마이너스 n 찍고 n 찍어. 그러면은 여기 x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그냥 이대로 놓여지면 더 이상 조치가 없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죠. x 더하기 1의 1제곱이니까 이거는 는0, 그렇죠? 이거를 는0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n이라는 포인트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또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이 x축보다 밑에 그래프가 일부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냥 찍기지.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차수를 이쪽에서 보완을 시켜줘야 되지. 2차 이상으로. 그러니까 2차로 보완을 해줘야 되죠. 3차는 또 안 돼. 2차로 보완을 해줘야 되지. 그래야 뭐가 되는데 무조건 얘는 이 식은요. x 더하기 n과 x 마이너스 n을 인수로 갖는 순간 일단은 요 마이너스 n과 n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얘하고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뚫고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반사되는 접하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다? 이 차수가 1이 아니라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4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차수가 너무 커지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 2차식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x 더하기 n과 x 마이너스 n을 갖고 있어야 얘가 이렇게 만나서 x 더하기 n의 2차, x 더하기 n의 2차식 그리고 얘랑 만나서 x, 그쵸, x 마이너스 n의 2차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하고 접하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야 x축 밑에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다 됐네. 요게 아까 내가 몰랐던 fx가 뭐예요? x 빼기 n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뒤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2차식인데 그게 바로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x 빼기 n에다가 x 더하기 n, x 빼기 n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x 빼기 n의 제곱에다가 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는 x 빼기 n의 제곱에다가 x 더하기 n입니다. 지금 n은 자연수니까 양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그래프로 내가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n이 되고 n이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n이 되는 녀석에서는 제곱이니까 지금 접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마이너스 n에서는 1차니까 뚫고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질 거란 얘기야. 맞죠? 자, 그런데 문제도 또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극대값. 아, 그럼 우리는 극대점의 위치. 아, 여기로구나. 그럼 여기는 몇 대 몇 내분점? 그렇죠. 바로 1대2 내분점. 1대2 내분점. 1대2 내분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가 1이니까 1대2. 1대2. 맞죠? 아.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대1 내분점 공식을 선생님은 좀 써볼게요. 그러면은 3분의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n과 마이너스 2n이 더해지는 거지. 다시 한번 n과 마이너스 2n이 더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지. 3분의 마이너스 n. 여기가 극대점의 x 좌표의 값이네요. 그러면은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난리 났다. fx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은 게 바로 an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n에다가 n이 빠진 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n에다가 n이 더해지는 거 걔가 바로 a의 n이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정리 좀 해줄게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3분의 보다 그쵸? 4n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제곱이 되나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3이니까 3분의 3n이니까 3분의 2n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럼 이거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싫다. 9분의 16n제곱에다가
3분의 2n 이렇게 되니까 얘를 곱해주면은 27분의 32n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다 났다. 이게 바로 뭐예요? 27분의 32n 세제곱이 an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그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이니까 요 n 세제곱이 곱해져서 27을 삭제시켜줘야 되니까 n은 그냥 3이 가장 최소가 되는 게 맞겠지.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n은 3입니다 라고 바로 나오겠다. 마지막 답 구하는 거는 비교적 쉽게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